시카고를 포함한 민주당 소속 5개 도시 시장단이 최근 1년여 사이 미국에 대거 유입된 중남미 출신의 불법 입국자와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을 이유로 연방정부에 5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 대선을 통해 백악관에 복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를 막으려는 민주당의 법적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이 장악한 미시간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의 여성의 얼굴이 미국 동전 뒷면에 새겨질 예정입니다. 지난달 17일 연방조폐국은 한국계 스테이시 박 밀번이 포함된 2025 미국 여성 주화 프로그램의 주인공 5명을 발표했습니다. 교파를 초월해 소통하자며 마음을 한데 모은 기독 청년들이 있는데요. 시카고 기독 청년 연합회 회장단을 만나봤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자시티를 포위하면서 하마스와의 전쟁이 본격적인 시가전 국면에 돌입했는데요. 대량 살상 우려 속에 친이란 세력의 지원으로 전쟁은 확전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하원은 어제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군사적 지원을 하는 내용의 안보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요. 143억 달러 규모입니다. 재외동포청이 이달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4박 5일 동안 서울에서 2023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를 개최합니다. 전 세계 각 지역에서 별도 선발된 1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인데요. 시카고에서도 한인의 추천으로 최종 선발된 김동엽 씨가 미 중서부 대표로 참석합니다. 시카고시가 밀레니엄 파크에 전시할 올해 트리를 선정해 발표했는데요. 올해 110번째 시카고시 크리스마스 트리는 일리노이주 나리엔에 사는 드라크루즈 가족이 기증한 것으로 45피트 높이의 콜로라도 블루스프루스로 알려졌습니다. 일광 전략시간제 서머타임이 오는 5일 오전 2시를 기해 해제됩니다. 종료일 시계로 오전 2시에서 오전 1시로 1시간 뒤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이상 이 시각 지은이었습니다. KBS 모닝 포커스 데일리 뉴스는 최신 학문과 기술 연마를 통해 최상의 치료로 보답하는 김광수 측과 모든 보험을 원스톱으로 해결해드립니다. 한인사회를 위한 박상화 종합보험.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흘러도 영신이 추구하는 정신은 변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상품으로 소비자의 행복을 책임지는 영신건강. 혈액을 맑게 합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20년 전통의 유태인 코셔 인증 특수영양제 M3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금요일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시카고를 포함한 민주당 소속의 5개 도시 시장단이 최근 1년여 사이 미국에 대거 유입된 중남미 출신의 불법 입국자와 우크라이나 난민 지원을 이유로 연방정부에 50억 달러 규모의 추가 지원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제 시카고 트리뷴과 워싱턴 타임스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의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과 마이크 존스턴 덴버 시장은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불법 이주민, 망명 희망자 구제 대책과 또 연방 차원의 추가 지원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소 50억 달러 지원 요청에 아무런 약속을 하지 않았으나 존슨 시장은 매우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대화였다는 자평을 했다고 시카고 시장실은 밝혔는데요. 존슨 시장은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러 가기 전날 처음부터 연방정부가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해왔다며 시카고는 불법 이주민, 망명 희망자 문제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슨 시장은 이날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총기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연방 지원금 증액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카고시가 브라이튼 공원에 이민자 텐트 캠프를 건설하려는 계획에 큰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주민들의 반대도 여전히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ABC7 시카고는 브란 존슨 시장실의 확인 결과 시카고시가 38번가와 캘리포니아 애비뉴 근처 부동산 소유주와 계약을 체결했음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는데요. 해당 부지는 12지구에 위치합니다. 선타임스는 앞서 임대 비용이 월 9만 $1,000 이상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줄리아 라미레즈 의원은 성명을 통해 시에서는 임대 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을 나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나는 행정부가 우리 지역사회에 대해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사실에 계속 실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시카고에 더 많은 이민자들이 계속 도착하고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함에 따라 이민자 거주 문제 대책이 심각한 상황이죠. 해당 지역 주민들은 지역 내 이민자 텐트 캠프 설치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시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2024 대선을 통해 백악관에 복귀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이를 막으려는 민주당의 법적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이 장악한 미시간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콜로라도주와 미네소타주에 이어 미시간주에서도 미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근거로 트럼프의 대선 출마 자격을 문제 삼으려는 움직임이 일자 대응에 나선 겁니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한 경우 다시 공직을 맡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죠. 일부 민주당 인사들은 2021년 1월 6일에 발생한 16 연방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에게 대선 출마 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한국의 여성의 얼굴이 미 동전 뒷면에 새겨질 예정입니다. 지난달 17일 연방조폐국은 한국계 스테이시 박 밀번이 포함된 2025 미국 여자 주화 프로그램의 주인공 5명을 발표했는데요. 잇따라 스테이시 박 밀번은 25센트 동전 뒷면에 얼굴이 새겨질 예정입니다. 지난 2020년 투병 중 세상을 떠난 박 밀번은 주한 미군이었던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퇴행성 근육질환인 선천성 근위 영양증을 앓은 중증 지체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청소년기 때부터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권익 향상을 위해 힘썼던 인권운동가로 이름을 알렸는데요. 한편 박 밀번은 서울에서 태어난 이후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성장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인권단체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는데요. 이에 노스캐롤라이나주 정부는 박 밀번을 장애인협회 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성소수자이기도 했던 그는 지난 2007년 공립학교에서의 장애인 역사교육 의무화 법안이 노스캐롤라이나 주의회로 통과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박 밀번의 얼굴은 25센트 동전 앞면에 조지 워싱턴과 함께 뒷면에 새겨집니다. 교파를 초월해 소통하자며 마음을 한데 모은 기독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난 9월에 태동한 시카고 기독 청년 연합회가 그것으로 연합 디너 모임 등을 매개로 청년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사역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출범 첫 해인 올해 회원 확대와 기금 모금 등에 나서면서 내년 2년차 본격 활동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청년연합회 홍다은 회장과 이동규 총무가 지난 1일 KBS를 방문했습니다. 홍 회장은 현재 새날 장로교회에서, 이 총무는 약속의 교회에서 각각 청년부 회장을 맡고 있는데요. 그들에게서 청년연합회 결성 취지와 앞으로의 활동 방향 등을 들었습니다. 홍다은 회장입니다. 저희는 정말 친밀함을 위해서만 단체에 발족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특정 어떤 목적을 갖고 막 뜨거운 마음으로 뭘 해보겠다라는 마음보단 시카고 지역이 청년들이 워낙 흩어져 있다 보니까 모여보자, 친밀해지자 이런 마음으로 시작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너네는 뭘 하는 단체야 라고 말하면 저희는 뭐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성격상 구체적인 어떠한 것보다 우리가 연합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들을 하나씩 순종해 나가면서 해보자. 우리는 갑자기 생겨서 준비한 게 없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을 저희가 이렇게 잘 따르면서 여러 행사를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물론 내년에는 좀 더 구체적인 이제 사역들 모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는 이제 하고 있습니다. 청년연합회는 지난 8월에 열린 할렐루야 대성회에서 첫 선을 보인 청년연합 합창단이 모태가 되는데요. 이어 한 달 뒤인 9월 17일 유기성 목사의 예수동행 연합집회에서 다시 모인 것을 계기로 청년연합회를 결성하고 그 자리에서 회장과 총무를 선출한 겁니다. 현재 시카고 지역 한인교회협의회가 이들을 후원하고 있는데요. 청년연합회 결성 이후 청년연합 체육대회, 2차례의 청년연합 디너 모임을 가졌고 이 기간에 시카고 지역에서 열린 다양한 청년 예배들, 청년 예배가 처음 시작된 교회, 청년 찬양 집회를 처음 연 교회, 청년 찬양 예배, 선교기금 마련 청년 찬양의 밤 행사 등에 참석했습니다. 은퇴 목사회가 연 목회자 초청 행사에서는 청년연합회가 특성을 부르기도 했는데요. 이동규 총무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청년들이 인원이 많지 않아서 다른 청년들이 하는 섬김을 보면서 되게 감동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되게 기독 청년 연합회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홍 회장은 청년연합회는 아직 이런 사역을 하는 단체로 규정하기보다 시카고 지역의 청년과 교회들의 연합을 위해 해야 하는 모든 일들을 하는 단체라고 설명하고 싶다며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함께 꿈꾸는 연합회가 되고 싶다고 바람을 전합니다. 홍 회장에 따르면 현재 청년연합회가 중점을 두는 건 친밀함입니다. 이 단체가 디너 모임을 자주 가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라고 말했는데요. 홍 회장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우리들이 서로 친밀함을 갖는 것이 제일 필요하다고 느꼈다며 디너 모임을 통해 함께 밥을 먹음으로써 서로 어색함을 깨고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그 청년연합 디너 모임을 계속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그런 부분도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하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더 서로 친밀함을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한국인들이 밥을 같이 먹으면 친해지다고 느끼는 것처럼 밥을 먹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연합 디너 모임이 여러 차례 있고 하나님하고 저희랑도 개인적으로 친밀함이 있어야 되고 저희랑 그리고 주위에 있는 청년들과도 친밀함이 있으면은 그 친밀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저희가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 지역을 섬길 수 있고 찬양팀이 필요하면 거기서 찬양팀으로 섬겨줄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봉사가 필요하다면은 그런 면에서도 챙겨서 섬길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싶습니다. 청년연합회의 모든 행사는 교회를 다니는 청년은 물론 교회를 찾고 있거나 교회에 다니지 않거나 또 교회를 떠난 청년들도 함께해 의미를 더합니다. 체육대회에는 4개 교회에서 55명이 모였고 연합 디너 모임에는 지금까지 총 11개 교회 50여 명이 참석했는데요. 이달 18일에 열리는 연합 디너 모임 행사에는 30여 명이 더 참가할 예정입니다. 회원들의 뜻을 모아 다양한 활동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연합 수련회를 원하는 목소리가 가장 많았고 또 찬양 집회, 찬양 예배, 기도 모임, 성경 공부와 함께 피크닉, 또 체육대회 등등 요구가 많았다며 홍 회장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활동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기금 마련도 나서고 있는데요. 별도 기금 마련 행사 없이 현재는 홍 회장이 1대1로 만나거나 교회를 찾아가 말씀을 드리면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먹이는 것만 해도 지금 아주 큰 재정이 필요한 상황인데 저희가 바라는 거는 이제 교회들이 이 청년 사역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그래서 후원의 길이 많이 열린다면 이 자체적으로 이제 하는 사역 안에서 청년들을 후원해주고 그러니까 청년 대상으로 하는 일단 선교들을 좀 집중하고 싶고 더 넘치게 채워주실 거라고 지금 믿기 때문에 이 청년들이 이제 금액을 떠나서 우리 지역사회랑 우리 주변의 선교지들을 섬길 수 있는 사역까지 확장되면은 좋겠다. 라는 바람은 있지만 1대1로 만나거나 그 교회에 찾아가서 이야기를 전하면서 후원을 받고는 있어요. 홍 회장은 이 과정에서 준비하신 대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밝혔는데요. 체육대회로 마련한 기금 $150가 서진돼 다음 행사 예산을 걱정할 때 교인 한 분과 한 교회가 선뜻 나서 $1,500로 후원해 줬다며 $150가 $1,500가 됐고 우리는 이를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부른다며 미소 지었습니다. 150불이 1,500불이 되는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그 일하심을 저희가 느끼면서 될까 안 될까 이런 제안보다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일하고 계시는데 하자 함께 하시는데 믿고 하자 이런 생각으로 연합 디너 모임을 애초에 2번을 계약했던 걸 지금 다양한 모양으로 5번으로 확장이 돼서 더 많은 청년들을 지금 섬길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쁜 마음이에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에서 마음이 있으시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후원하시고 또 이제 섬겨주실 이런 연합회가 생겼으니까 다른 교회와 성도분들도 이제 청년 사역을 향해 좀 마음을 열어주시고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만을 위한 게 아니라 시카고 전체 이 교회를 위해서 이 연합회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바라는 건 이 연합회가 어떤 새로 생겨서 뭔가를 위한 게 아니라 교회와 교회, 청년과 청년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연합을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관심이랑 후원과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 것도 있고 저희가 구체적인 어떤 방법으로 다가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무조건적으로 기회가 되면 만나려고 해요. 그리고 저희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또 찾아가고 그런 일단은 청년답게 발로 일단 뛰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이제 모든 교회와 청년들에게 리치아웃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고요.
청년연합회는 두 차례 디너 모임 후에 첫 콜라보 행사로 시카고 워십과 함께 12월 3일 오후 5시 푸른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청년연합 예배를 진행합니다. 범교파를 아우르는 기독 청년단체로서 내년 구체적인 사역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그 믿음 갖고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거는 분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연합회를 통해서 분명히 하시고 싶은 게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모두가 매일매일 매 순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많은 게 부족하고 좀 어려움이 있지만 또 주님이 부어주신 그런 기대하라는 마음을 계속 믿고 나아가고 싶은 게 우리 연합회가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원이 어제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군사적 지원을 하는 내용의 안보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AP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우위의 하원이 143억 달러 규모의 대이스라엘 군사 지원 예산안을 찬성 226표, 반대 196표로 의결해 상원으로 넘긴 겁니다. 이번 예산안 발의와 통과는 지난달 취임한 공화당 소속의 강경 보수 성향의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의 주도로 이루어진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이 빠진 이번 예산안이 민주당 다수의 상원에서 통과될지는 불투명합니다. 민주당은 이스라엘은 물론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담은 예산안을 패키지로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재외동포청이 이달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4박 5일 동안 서울에서 2023 세계 한인 차세대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대회는 차세대 동포의 한민족 정체성 함양과 한인 리더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재외동포청 개청 이후 처음 열리는 대회로 전 세계 각 지역에서 별도 선발된 1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시카고에서는 한인의 추천으로 최종 선발된 김동엽 씨가 미 중서부 대표로 참석하게 되는데요. 참석자들은 이 기간 재외동포 정책에 대한 강연과 국무총리 등 정부기관을 예방하고 네트워킹, 산업시찰, 선언문 발표 등 미래 한인 차세대의 리더십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김동엽 씨는 세계 각국 다양한 차세대들과의 교류와 한민족 정체성 함양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번 행사에 지원하게 됐다며 대표로 선발돼 참여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는데요. 7살 때 부모님을 따라 미국에 이민 와 텍사스 공대와 조지아 공대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재원으로 미 중서부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케이스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카고의 주릿 노스 아메리카에서 각종 프로젝트의 리더를 맡고 있는데요. 한편 김 씨는 내달 9일 한인의 주최로 마련될 시카고 한인 차세대 대회에서 특별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시카고시가 밀레니엄 파크에 전시할 올해 트리를 선정해 발표했는데요. 올해 110번째 시카고시 크리스마스 트리는 일리노이주 나리엔에 사는 드라크루즈 가족이 기증한 것으로 45피트 높이의 콜로라도 블루 스프루스로 알려집니다. 드라크루즈는 트리가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를 적은 편지에서 자신의 부모님 모두 필리핀에서 미국으로 이주해 시카고로 이사한 후 그곳에서 만나 나리엔에 집을 샀다고 말했는데요. 편지에서 드라크루즈는 부모님이 필리핀에서 바라던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게 해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이 나무를 기증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 트리는 오는 3월 금요일 오전에 철거돼 밀레니엄 공원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그 다음 트리를 장식하고 조명으로 덮어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시카고 밀레니엄 파크를 밝힐 예정입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은 11월 17일 열립니다. 날씨입니다. 시카고 이런 주말 내내 다소 구름은 끼겠으나 비교적 맑은 날씨에 계속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데요. 낮 최고 기온 55도, 밤 최저 43도, 토요일 내일도 낮 최고 55도, 밤 최저 37도, 주일 낮 최고 기온 60도에 육박하겠고요. 밤 최저 기온은 34도입니다. 일교차가 큰 날씨 계속됩니다.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각 기온은 46도, 습도는 59%, 바람은 남서풍이 13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로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